일단 이제 그 반포고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어쨌든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어떤 시험들이 나오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통합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물화생지 4개의 파트로 진행이 되고요. 반포 같은 경우에는 이 물화생지 다 각각의 4명의 담당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십니다. 결국 통합과학이라는 하나의 과목이지만 4분의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이 진행이 되고, 시험에서 이제 점수의 배점은 각각 다 25점씩 진행이 됩니다. 4분의 선생님 동일하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각각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수업의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수업의 깊이가 사실 굉장히 깊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 반포고 과학은 뭐 어렵다라고 했을 때 어려운 문제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물론 고3의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반포고야 점수를 잘 받고 싶어 그랬다라고 했을 때 어려운 문제만 푼다고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부터 꼼꼼하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결국은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포고는요, 과목 구성을 정말 꼭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특이한 구성이에요. 자, 1학기 때는 4분의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4분의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화학 선생님, 생명 선생님, 지학 선생님 2분이 수업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반포고가 집중 이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학년 학생들이 1학기 때 물리를 해요. 그래서 물리 선생님들이 모두 다 2학년 수업에 투입이 되시고 1학기 때는, 그러다 보니까 지학 선생님들이 1학기 때 2분이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지학이 그럼 아무래도 이제 분량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여기 통합 학생들도 있는데 그 통합과학을 공부해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지학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지학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되면 다시 화생 선생님은 동일하시고 지학 선생님 한 분은 동일하고 지학 선생님 한 분이 물리 선생님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는 통합과학에서 물리 비중이 적지 않아요. 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물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내용을 나가야 되겠죠. 그럼 수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역학특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리는 미리 꼭 방학 때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항수는 객관식이 16문항, 서술형은 적을 때가 10문항, 많으면 12문항이에요. 그러면 뭐 26, 28이니까 할만하겠다. 40분 내에.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시험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문제가 조금 나왔을 때요. 서 답형이 아니죠. 서 논술형이죠. 써야 돼요. 아주 길게요. 자, 그리고 이게 10번째 문제인데요. 사실 거의 모든 문제가 한 문항당 작은 문제가 3개씩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단답형으로 쓰면 그래도 할 만한데, 자, 2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메테인과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른 동위온실 비율의 비례 관계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면 2줄, 3줄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적게 나왔을 때 서술형이 10문제인데 그 10문제에 딸린 문제가 3개씩 있으면 30문제죠. 이것만 벌써. 그러면 누가 26문제라고 했어요? 26문제 아니에요. 46문제예요. 그럼 이거를 몇 분 동안 풀어야 돼요? 네, 40분 동안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 보고 애들과 이제 연락을 하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너 시험 잘 봤어가 아니라 끝까지 봤니가 먼저예요. 이제 일단 끝까지 봤으면 성공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은 뭐 시험지에 답을 못 적어와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답지에 써오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서술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점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어려우면 애들이 시험을 못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너무 잘 봐요. 자,
1학기, 2학기 전교 1등을 모두 다 저희가 가인해서 배출을 했고 특히 이제 저희가 1학기 이제 곧 돌아오니까 1학기 합산만 했을 때 전교 1등 학생이 98점이에요. 그럼 98점이면 한 학기 동안 객관식 한 문제를 온전히 틀리면 안 돼. 그냥 서술형 조금 깎였어. 요 정도예요. 굉장히 치열하죠. 그럼 전교 1등은 이랬다 쳐. 그럼 나머지 애들도 너무 잘해요. 전교 4등이 줄을 쭉 세어보니까 전교 4등쯤 보니까 96.56. 그러면은 1.5점 정도 차이죠? 그럼 진짜 이거는 그냥 좀 부분 점수 깎인 건데. 그죠? 자, 좀 더 저희가 줄을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전교 13등 94점. 너무 잘했네 라고 싶으시죠? 94점이면 2등급이에요. 그러면 전교 4등과 전교 13등은 2.5점 차이니까 이것 또한 한 문제 차이가 안 나고 전교 1등과 전교 13등은 4점 차이니까 객관식 한 문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크게 봐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데 아이들 공부하기 힘든데 자, 이럴수록 사실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반포고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을 해야 아이들이 시행착오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반을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심화반과 일반반. 심화반과 일반반은 커리큘럼은 동일해요. 커리큘럼이 동일하다는 건 매주 수업 내용은 동일해요. 특히 뭐 너는 좀 잘하니까 개념은 간단히 그런 거 없어요. 반포고는 개념부터 꼼꼼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학교 프린트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모두 다. 심화반, 일반반 모두 다. 그리고 쉬운 문제도 나오지만 고3 수준의 아주 어려운 기출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꼭 풀어야 할 고난도 문제를 선별해서 풀리는 것도 동일해요. 그럼 무슨 차이냐? 속도 차이예요.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념 정리는 좀 더 빠르겠죠. 그러면 문제풀이 하려는 시간이 더 길겠죠. 그래서 꼭 풀어야 될 문제들은 동일하게 심화반과 일반반이 풀지만 심화반은 좀 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다뤄본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재도 동일해요. 교재는 심화반, 일반반 모두 다 하이탑 교재를 사용합니다. 하이탑은 동아출판사입니다. 그런데 이 교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반포고가 동아출판사 교과서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하이탑의 교재는 저희의 그냥 리드 교재 느낌이고요. 사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교재는 자체 교재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 내용이나 학교 프린트의 내용들을 저희가 담아서 자체 교재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 심화반, 일반반 모두 다 1등급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이 아이는 좀 더 개념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 친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반. 그리고 이 학생은 좀 더 문제풀이를 많이 해봐야 되는 학생이다. 그러면 심화반.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의 특성에 맞춰서 반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심화반을 들어가는 이제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재원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하신 선생님이 추천을 해놨고 그 추천 여부는 1층 행정실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재원생이 아니실 경우에는 입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반 테스트는 이제 뭐 물리원이나 뭐 화학원이나 이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고 통합과학 내용이에요. 그래서 통합과학 내용 내에 물리나 화학, 그래서 물리도 저희가 딱 지정을 해놨어요. 역학과 전자기, 화학결합과 화학반응. 그래서 각각 20분 내에 볼 수 있는 분량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어려운 문제만 있지 않아요. 쉬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심화반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적극 와서 테스트를 보는 것도 사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주중과 주말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이런 입학 테스트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방문해주신 이제 학부모님들 휴대폰으로 아마 행정실에서 연락이 갈 거니까요. 안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반포고 반에 대해서 이제 반포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각각 물화생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출제 경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오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물질 파트의 경정수 선생님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되게 쉬운 학교는 아닌데 이렇게 알고 대비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 반포고 개교 이래에 반포고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가장 오랫동안 반포고만 맡아서 이렇게 진행해온 학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인학원에서 지금 11년째 수업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반포고 통합과학과 지구과학 수업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그 시험의 난이도, 그다음에 문제 유형, 그래서 제가 물리랑 지구과학 영역 모아서 준비했거든요.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를 좀 분석해봤어요. 물리는 1학기 때 넣고 2학기 때인데 단원은 역학과 전작인데 역학 단원은 중간고사, 전작기 파트는 기말고사예요. 근데 난이도가 중, 상. 그러니까 여기서 중이라고 하는 건 뭐 해볼 만해 이런 중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 비해 물리 영역이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물리의 영역의 내용은 물리학 원과 직결되어져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지 잘 그림이 안 그려지실 것 같아서 제가 기출문제 몇 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자주 다루는 그런 그래프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물리학 원에서 역학 파트라고 해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있죠. 물질 운동 뭐 이런 거 많이 다루는 그게 이번 중간고사 1번 문제로 나왔던 그래프 해석 문제. 이건 통합과학보다는 물리 원에 가까운 유형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운동량, 충격량 나왔던 단원인데요. 제가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료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거는 기출문제예요. 물리학원 기출문제. 그 물리학원 기출문제다라는 건 고3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는 그 물리학 있죠? 거기에서 자료를 그대로 발췌해서 시험 문제 출제하셨다. 그러니까 물리학원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 선행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과목이 바로 물리학과 화학인데 아이들 중간에 공부하다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된다. 이제 마무리 얼마 안 남았으니 물리학 공부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물리학 난이도는 이렇게 중, 상인데 물리학의 난이도를 중으로 낮춘 단원 이게 바로 뭐냐? 지구과학이에요. 지구과학은 난이도가 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선행을 시작해라고 하면 화학이나 물리를 많이 시작하는데 통합과학은 지구과학의 비중도 많고 난이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천체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해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구과학 원의 심화 내용과 같거든요. 근데 반포고는 또 특징상 1학기 때 지구과학 반 그리고 2학기 때까지 지구과학이 계속 연결되다 보니 지구과학의 비중이 유독 많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는 건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뽑아놨는데 첫 번째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이제 그림 자료는 뭐 어느 학교에서나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인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있어요. 아까 문제수 많은 거 보셨죠? 근데 문제수가 많은데 보기도 미음까지 있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문제의 유형도 맞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맞는 개수를 골라라. 이러한 아버님, 네,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 되게 힘들어하는 유형이에요. 출제되어지는 문제, 서술형 11번 문제였어요. 이 그림 자료는 똑같은 그림 찾았어요. 저 지구과학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고3 이렇게. 근데 어디서 찾았느냐? 23년도 수능특강 지구과학원에서 그림자를 그대로 발췌해서 시험 문제 출제하셨습니다. 설마 오늘 가시면서 수능특강 나왔던데 사시는 건 아니시죠? 이거 산다고 해도 연계되어지는 단원 찾기도 힘들고요. 어떠한 문제를 풀려야 우리 아이들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문제 시험장에 가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지 그거 찾는 거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 늘상 그런 거 고민하고 학교 수업하고의 연계도를 찾아가면서 여기까지는 풀려야 되겠다라고 늘상 고민하면서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난이도가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그러면 저희 시험 결과 되게 좋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시키느냐? 궁금하시잖아요. 아이들은 저희랑 이제 공부하는데 가정에서 어머님, 아버님 보시기에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1등급 전략입니다. 물리는요. 보통 어렵게 나와 하면 심화과정 공부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아이들 다 심화과정 공부해요. 우리 물리학 원 공부하고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수업에 대한 면밀한 체크.
학교에서 어떠한 내용을 수업했는지, 정말 심화 과정의 내용만 했는지, 아니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한 내용이 있는지, 제가 대표적인 사례 하나 가져왔는데요. 너무 아이가 열심히 문제를 풀어가지고 문제 틀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항의 연결이라고 중학교 2학년 2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물리학 원에도 없고 통합과학 원에서도 다루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저항의 연결을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라는 정보를 듣고, 그러면 저항의 연결은 중등 과정의 내용인데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중학교 2학년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 쉬운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까지 연습을 시켰죠. 이렇게. 이거 조금 쉬운 거고요. 이거 합성저항이라고 해서 저항의 연결이 좀 가장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이 요 유형이에요. 저항의 연결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야죠. 근데 요거만으로는 최상위권 획득은 어렵다. 학교에서 좀 면밀히 살피고 이게 중등 과정에 연계되어진 건지 물리학까지 심화로 가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 사실 이런 것까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거 도와주고 그 전략을 세워주는 게 저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난이도가 높은 지구과학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학교 프린트와 연계성이 굉장히 높아요. 학교 프린트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고요. 요소요소마다 숨어있는 그런 디테일한 한정의 표현들 경험해야 해요. 저희 이런 내용들은 다 자체 교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학교 프린트예요. 학교에서 이제 수업해서 선생님이 실제로 이게 다 텅텅 비어 있었던 칸인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채워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는 요거 한 칸만 해요. 북태평양 해류인데. 근데 반포구는 이거 4개, 태평양, 대서양까지 해류를 다 하시고 네모칸의 특징까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거는 2학년 내용하고 같거든요. 저 이제 지구과학 2학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프린트로 수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빈칸 다 외우게 시키고 그대로 외우게 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에 서술형에서 감점을 안 당하려면 모범 답안에 맞춰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범 답안에 맞춰서 확인을 했는지 이건 제가 쓴 걸로 답지 확인시키고 암기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들여보내면 아이들 문제 잘 풀어요. 쉽지 않은 학교인 건 맞아요. 뭐 만만한 학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반포고의 특징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저희에게 좀 맡겨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 아이가 그 생활을 좀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지구과학은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뒤에는 이제 신세변 선생님 나오셔서 화학하고 생명과학 말씀드릴 거거든요. 신세변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로 만족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반포고 통합과 화학 생명 파트 위주로 이제 특징을 얘기해 볼 거고 저희 수업의 목표, 그러면 그 목표 지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3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앞에서 들으셨지만 지구과학 어렵고 물리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화학 생명 합쳐서 50점이 목표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반포고는 A, B, C, D 선생님이 정확하게 서술형 포함해서 25점씩을 정확히 언제나 맞추세요. 화학 생명 합쳐서 50점이라는 건 여기서는 1점도 감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저희한테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반포고에 최적화된 가장 가까이서 반포고를 보고 오래 봐온 저희한테 있는 여러 가지 수업 자료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제 그 시작이 이제 저희 가인에서 만든 자체 교재에 있어요. 이제 이 자체 교재 안에는 반포고 교과서 그리고 프린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 다른 학교에는 없는데 여기서만 추가한 내용 이런 것들 전부 다 체크해서 반포고 특유 기출까지 한 번에 다 들어있는 자체 교재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가장 킬러로 출제되는 부분의 제 필기 노트예요. 아이들이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대비 처음 하면 받는 필기 노트인데 이렇게 좁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필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제가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부분들이 사실 이거보다 더 나올 건 없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한 건데 반포구는 시험에서 한 개도 안 빼고 그걸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통합과학에서 이렇게까지 사실 할 필요는 없어요. 반포고가 아니면. 근데 반포고는 매년 이런 식의 기조로 화학원과 아주 비슷한 기조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보기, 이 그래프에서 물어볼 수 있는 모든 보기를 약간 이잡듯이 찾아서 아이들이 어떤 게 나와도 틀리지 않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고가 화학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그럼 2학기만 저렇고 1학기는 괜찮냐? 그건 아니고요. 독특해요. 똑같은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출제 포인트가 다른 학교랑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문제집에서랑 많이 포인트가 달라요. 자, 이 문제가 저희 아까 화학이 25점이라고 했죠? 25점 중에 지금 이걸 보고 다 풀어내는 건데요. 4.2점, 5점 해서 총 9.2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보시면 그래프가 앙금의 양인데요. 통합과학 교과서, 화학원 교과서, 화학투 교과서 다 찾아봐도 앙금이라는 표현은 중학교 2학년 이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반포고는 이 앙금을 꼭 매년 최대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빼고 주관식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학교 프린트에도 있고 기출에도 있으니까 우리 앙금을 좀 정리해볼까?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거니까 다 잊어버렸지? 하고 정리를 해요. 학교 프린트에 탄산칼슘 앙금으로 나왔고 작년 기출은 황산칼슘으로 나왔고 올해 아까 기출을 보시면 황산바륨으로 나왔습니다. 황산바륨이 앙금이라고 짚어주지 않으면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외우고 다시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매일 하니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반포고는 이런데 포인트가 꽂혀 있어 라는 거 미리 꼭 알려줘야 하고요. 학교 프린트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반포고 기출로 테스트를 봅니다. 매년 보시면 알짜 이온 반응식 전체 반응식을 쓰라고 하는데 재작년엔 이렇게 간단히 내고 올해는 좀 고난도를 올려서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포고는 학교 프린트에서 집중하고 있는 독특한 포인트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2학기 기말고사 때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주는 고난도 신유형 그 기출 문항들이에요. 추가로 제공하는 자료들인데요. 이게 이제 재작년 이제 서초고 상문고 이렇게 서초고 내에서 기출을 다 뒤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거보다 어려운 건 없어. 그런 것만 뽑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보다 어려운 건 못 나와. 이렇게 해서 쭉 문제를 풀리는데 이걸 한 번에 맞추라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풀었으면 우리 학교 실제 문제가 쉽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심화반에서는 여유롭게 개념에서 얻은 그 시간을 이렇게 고난도 신유형 문제를 푸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생명과학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중간고사 8번, 기말고사 8번에서 9번 이 정도 수업을 준비하는데 보통 초기에 한 4주에서 5주 정도면 개념 수업은 다 끝이 나요. 그럼 이제 나머지 4주 동안은 어디에 집중하냐? 모의고사. 실제 타임쌤 모의고사 하는데 집중을 하는데요. 아이들 40분 동안 시험을 보니까 저희는 준비할 때는 35분 안에 마킹까지 하는 걸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안지를 써서 내는 서술형에 집중된 훈련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생명과학 때문입니다. 생명과학을 똑같은 내용을 객관식으로 내면 다 100점 맞을 거예요. 정말 생명과학 25점 나올 거예요. 선생님도 그걸 아시겠죠? 그래서 서술형으로 내시는데요. 보시면 그냥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정말 이건 객관식으로 나오면 중학생들도 선행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3점짜리, 여기는 4점짜리인데 자 이렇게 사실 읽어보면 되게 심플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답안지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자 8번은 이만큼, 9번은 이만큼 정도의 답을 써내길 원하세요. 사실 저희 답안지 받아보면 약간 기가 막히거든요. 이걸 쓰는 시간을 고려를 안 하고 40분을 준 것 같은 느낌이 확연히 들어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모범 답안이었는데요. 서술형만 뜯은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써내려면 미치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맞은 것 같은데 다 맞은 것 같은데 사실 가채점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보다 1점, 2점이 낮은 게 다 생명과학 서술형에서 단어 하나 잘못 써서 조사 하나 그 느낌이 달라서 이런 식으로 깎여가지고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중학교 때 아이들 이런 훈련 시키지 않아요. 그 어느 학교도 이렇게 시험을 내지 않으니까요. 이걸 갑자기 고등학생이 됐다고 해서 한 번에 잘 써낼 수 있는 아이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데일리 테스트로도 매주 보고 그래서 넓게 보면 거의 7주 동안 이런 연습을 시험 한 번 볼 때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 4주 동안은 아주 고강도 모의고사로 서술 연습을 한다. 이렇게요. 이제 아이들 직전 수업 때 제가 나가는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전 질문을 한 줄로 하죠. 근데 아이들은 답안지를 아까처럼 모범 답안처럼 써내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내면 학교에서도 채점하는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면 전교생 거를 다 일일이 다 체크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데 그 노력을 반포고 생명과학 선생님이 하고 계세요. 그럼 저도 해야죠. 그래서 아이들 모의고사 보면 저한테 쭉 답안지 걷어서 제가 어느 부분 때문에 감점이 됐는지 다 체크해서 볼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핀트를 못 잡아서 여기서 감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세요. 아니면 종류도 쓰고 얘도 쓰세요. 2개 이상 꼭 쓰세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까다롭게 달아서 아이들 감점되지 않게 연습시키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은 피드백 시간인데요. 저희가 4시간 동안 2시간씩 나눠서 화생, 물질 이렇게 수업을 해요. 그러다 보면 사실 개념진도 나가는 데는 무리가 없는 시간이지만 아이들 개별적으로 틀린 걸 봐주는 데는 조금씩 모자른 시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학교 끝나고 오면은 금방 오니까 이제 저랑도 만나고 경정서 선생님도 만나고 하면서 대면 피드백은 평일 중에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수업 끝나고 9시 반에 끝나지만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요. 이것도 다 안 된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 몇 페이지 몇 번 모르겠어요.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보고 아이들이 보낸 사진 위에다가 문제를 풀어가지고 태블릿 녹화 영상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꼭 저랑 만나지 않더라도 자기가 꼭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피드백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아이들 학생이죠. 마지막인데요. 지금 보시면 3월부터 6월 말까지는 쉴 타임이 없어요. 그냥 중간고사 8주 끝나고 나면 바로 기말고사 8주 그러고 나면 잠깐 4주 틈이 나거든요. 그때가 이제 7월에서 8월인 거죠. 근데 아이들은 저희랑 이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해서 여름방학 특강을 6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반포고는 2학기 때 물리가 완전히 쏠려있기 때문에 역학특강은 사실 반포고를 위한 수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그리고 2학기 때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화학이 갑자기 어려워져서인데요. 아이들이 그동안은 그냥 정성적인 것만 공부를 하다가 이제 2학기 때는 정량적인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적 관계를 계산하는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물리, 화학, 생명 이거 전부 다 2학년 되면 1학기 때 집중이수하는 과목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는 2개는 해야죠 라고 하는데 반포고 학생들한테는 강력하게 이건 기본이다. 어쩔 수 없다. 조금만 참아보자. 2학년 1학기까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하면서 유전 특강까지 꼭 들을 수 있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2학기가 되는데 2학기 때는 1학기 때 한 것만큼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아이들이 한 번 1학기 때 다 기었기 때문에 2학기 때는 진짜 이를 갈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2학기 때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1학기 때와 비슷한 또는 더 좋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는 학교가 반포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간표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1번 반이랑 똑같이 심화반이랑 토요일 오후 수업이 있고 수요일에도 심화반 수업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반포 아이들 과학이랑 수학 선생님 많이 돼 있어서 저희가 심화반 2클래스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업을 선택해 주시면 어디에 가셔도 언제나 매년 그랬듯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부원장님이 오셔가지고 학생부 특강 잠깐 설명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